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체질 개선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벌써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까지도 약간 좀 HAB 그룹 여파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내일부터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나운서님,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금리 정책도 해소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악재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약간 솔직히 좀 기대하기에는 저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특정 우량주만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운 지수가 128년 만에 4만 달러가 돌파가 됐어요. 박스권이. 128년 만에.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반도체 이 나스닥 자체가 엔비디아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동안 나스닥을 끌어올린 것도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저번 주 금요일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 조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우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애플,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거 다우 지수만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올리는 셈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일 22일쯤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가지고 반영성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나스닥이 약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는 게 함정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을 누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있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발표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중소형주, 뭐 MDS테크나 솔트웨어나 뭐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중소형주들, 반도체 AI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여 좋아하는데 오늘 안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 아무리 HAB 여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소형주 쪽은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엔비디아 쪽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쪽, 중소형주 쪽을 안 산다는 거는 이거는 즉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많이 됐어요. 네. 특정 운영주는 뭐 앞으로 뭐 위로 2% 갔다가 밑으로 2% 내려가고 뭐 이런 모습들 자주 보여줬는데 중소형주들은 계속 조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들이 지금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실적 반영은 미리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후 확전적 요소로 이 엔비디아 중소형주들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약간 좀 실적 기대감이 계속 증시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그게 기대감이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네. MD스테크나 소프트웨어, 아이크래프트 이 엔비디아하고 같이 다이어트 공급하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한번 차트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MD스테크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MD스테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가 조정을 되면서 계속 주주의 하락이 됐었는데 네. 사실 MD스테크가 먼저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과거 엔비디아가 4분기, 3분기 그 전에는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기대감 형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MD스테크가 뭔가 쥐구멍 마냥 핵뜬하시 보이지도 않고요. 약간 좀 거래량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지금 엔데스테크가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먼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즉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만 주가를 상승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선반영은 이미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말하고 틀리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22일이나 실적을 발표하고 23일나 같은 경우는 MD스테크가 오히려 반대로 상승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엔비디아 수혜주는 MD스테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이크래프트, 그다음에 JAK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선반영이 돼가지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는 게 아닌 다른 중소형주들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도 삼성전자는 1%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22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다면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쯤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실적이 잘 나올 때 올라주던 종목들이 바로 MDS테크나 솔트웨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3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횡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에서 상승이 그치고 중소형주 엔비디아 관련주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반도체 HBM 관련주들도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사실 보세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특정 우량주 움직이면은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는 지금 이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인 화면으로 봤을 때는 과거 엔비디아가 4분기, 그다음에 3분기 실적 그 전에는 반도체 쪽에 있는 이 종목들, 그다음에 HBM 메모리 쪽 이 네. 관련주들,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실적 발표되기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계속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느낌이. 엔비디아 실적이 누구나 다 잘 나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날 물론 이 반도체 쪽에서 뭐 엔비디아 관련주하고 HBM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 솔직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만 가고 국내 시장은 또 따로 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특정 우량주만 어느 정도 움직일 뿐이고 중소형주들이 지금 안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실적이 최고치 나올 것이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더 좋은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다 하면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이 HBM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저는 여기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이게 복합 테마거든요. 네. 유리 기판으로 들어가고 반도체 DM 쪽으로도 다 들어갑니다. D램.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은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AI주들을 담는다. 저는 이거는 좀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계속 똑같은 이슈가 계속 반영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실적이 엔비디아가 나와도 프리마켓에서는 시간 내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나스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적은 누구나 다 잘 나올 것이라는 게 이미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메모리 쪽은 그나마 좀 버티면은 중소형주 쪽은 한미 반도체가 좀 버텨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량주 쪽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약간 좀 보합 형식을 움직여주지 않을까. 솔직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금리 인하 그 부분에 이제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만 발표되는 게 아니고 뭐가 또 발표되죠? FOMC 의사록이 또 그렇죠. 발표됩니다.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록에 따라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울고먹었어요. 요즘 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다가온다. 코스피 돌파는 할 수가 있겠다. 뭐 코스피가 2,800까지 갈 수 있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지고 특정 우량주 지수를 끌어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정 우량주도 지수를 끌어올리면은 같이 반도체 AI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중소형주도 반도체 AI 주들이 안 움직여주고 있어요. 같이 올라가야 코스피가 2,800을 돌파해도 정상적인 상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우량주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중소형주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HBM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좀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반도체 관련주, 대형주냐 뭐 중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랐던 시장이라면
본다면 지금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HBM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금 중소형주, 다른 중소형 반도체주들은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에 중소형주까지 따라서 올라가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중소형주들의 주가 반응이 전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다고 해서 중소형 반도체주들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더 좋은 건 우리 반도체주들의 더 좋은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보다 FOMC 의사록 같은 날에 발표되는데 오히려 바로 이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바로 이 부분이 반도체주들의 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치,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솔직히 반도체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좋아서 산다, 뭐 무역 수지, 뭐 무역이 뭐 높아졌다 해가지고 반도체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외국인들 환율에 따른 환차익을 수입 보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OMC 의사록이 있으면 너무 긍정적이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리 정책으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에 의해서 특정 우량주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우량주 끌어올릴 뿐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중소형주들이 다 같이 반도체 AI주들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무리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만약에 이번에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된다면 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붙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중소형주까지도 좀 매수를 해볼 것이다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저번 주였죠. 네. 저번 주에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오.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무슨 사태가 있었습니까? HLB 이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HLB에서도 외국인들도 물리고 세력들도 물리고 작전 세력하던 애들도 물리고 기가하는 사람들도 다 물렸단 말이에요. 네. HLB가. 그래서 HLB가 다 물리니까 외국인들이 저번 주에 HB에 물려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 다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들 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환경이 또 이 심리적으로 부담적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저번 주에 완전히 박살이 났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HLB 그룹주들 7개들이 하한가 되지는 않았어요. HLB 제약, 그다음에 HLB 그냥 HLB 네. 이 두 가지가 하한가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천하제의 단타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HLB 그룹주들이 빠지면서 코스닥도 1% 이상 빠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만 해도 오늘 1조 원 이상이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어차피 22일 지나고 나서 뭐 엔비디아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시장이 금리 정책과 함께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요? 국내 시장만의 악재적인 요소 HLB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이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HLB 사태가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네. 시장의 수급들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 시도를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결국에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수는 코스닥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시가총액 3위에서 4위로 밀려난 HLB 그룹주들 일제히 하한가를 맞았던 이 사태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도 이번 주 중으로 조금 해소가 된다면 코스닥 지수도 조금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바로 그 계기가 22일 FOMC 의사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FOMC 의사록 발표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걱정부터 하고 봤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의사록이 4월 달에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한 의사록인데 지난달에 대한 CPI가 둔화가 되면서 물가 지표가 둔화된 부분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그전보다 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든지 네. 이게 FOMC도 4월달 의회로 공개하지만은 네. 제
중요한 거는 네. FMC가 아무리 네.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네. 저번 주에 HAB가 그렇게 사건을 터뜨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뭐 자 주말에 엔비디아 덕분에 뭐 금리 인하 덕분에 코스피 2,800 HAB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더라고. HAB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날 그렇게 무너지고 수급이 꼬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HAB 쪽이 지금 현재 공매도가 더 수익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HAB 종목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네네. 역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HAB가. 네. 자, 이 HAB 보면 알겠지만은 저번 주에 정말 문제점이 있었던 게 동시에 호가전에 반표를 했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탈출도 못해요. 탈출도 네네. 못하고 지금 한가에 묶여 있으니까 네. 팔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보통 종목에 대해서 지금 내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HAB가 핫했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샀으니까 근데 동시에 호가전에 HAB 그쪽에서 그걸 발표하니까 동시에 호가에서 다 묶인 거야. 묶이고 또 오늘도 장 초반 하자마자 탈출할 시간이 3분, 4분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하한가로 돼버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떨어져서 공매도들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AB 사태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고 내일 기점으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을 기점으로 HLB도 조금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 수급도 원활해지면 좋겠습니다.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지난 금요일 HLB 그룹주 8개 그룹주들이 모두 하한가 맞았던 금요일에 HLB 그룹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한가 상황이지만 30%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15%까지 손실이 줄어든다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HLB는 오늘 이틀 연속으로 2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통해 HLB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점이 네. 저번 주 금요일날 HLB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손절하라고 했어요. 네네. 솔직히. 왜냐하면은 HLB 같은 경우는 29%에서 50%한 방에 이렇게 돼봤자 네. 그거 50% 회복하려면 진짜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50% 회복하는 건 무리예요. 한 달 동안도 그것도 무리고요. 네. 못해도 2달, 3달 동안은 시간을 선택해야 돼요. 네. 근데 이 HLB만 묶여 있다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한다고 하면 더 마이너스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HLB 그룹주들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제가 저번 주에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네. 마이너스 50% 회복하기 바에는 마이너스 30% 회복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 HLB가 장 초반에 바로 한가 되진 않았어요. 한가 되다가 약간 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조금 빠져나온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늘 타투하셨길 바라고요. 네네. 이 HLB가 5년 전에는 가남으로 한가를 떨어뜨렸어요. 가남 치료제. 가남 신약으로. 네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가남으로 떨어뜨렸단 그래요. 말이에요. 이제 5년 후에는 또 어떤 걸 떨어뜨리게 할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바이오주는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바이오주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까지 바이오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바이오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살아남은 거고 바이오주는 임상이 잘 되면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임상이 안 되면은 대응이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임상이 안 되면 진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울 자리에서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여기 사람들 다 사고 저 사람들 다 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순간 수익만 먹고 나오면은 그거는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이번 HLB 여파 사태요 무서운 걸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가남 신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FDA 확정제 요소까지는 어차피 FDA에서 합격이 됐었어도 차익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HLB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중간에 지금 조금이라도 더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마음의 안정이라도 좀 찾으실 겸 일단 손절하시고 그 마이너스 짧은 거를 금방 회복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손절이 좋은 방향일 것 같고 손실이 난 부분을 회복하는 문제는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 공략을 통해서 손실 복구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고 저희와 함께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LB 가남 신약, 가남 치료제가 FDA 승인의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남 치료가 아니라 암이
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가만히 제가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제가 시청자들한테 강요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강요는 하진 않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HB 구독 갖고 있는 분들 저한테 전화를 많이 왔어요. 네네네. 이 언니 나는 추천도 안 했는데 나한테 전화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손절하시라고. 네. 왜냐하면은 순간 내가 손절하면 또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럴 거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지 왜 물어보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HAB 생명, HAB 뭐 바이오프티스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 종목들이 중간에 마이너스 9%까지 처음에 9%까지 갔다가 또 말아 올라갔어. 근데 말아 올라가는데도 또 빠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개인들이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음. 어찌됐든 마이너스 40%에서 50% 이상 된 분들은 지금 밑에서 10% 내려갔다가 또 말아 올라가지고 10% 올라온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고생할 바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이너스 100%로 회복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50%로 회복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50%로 회복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지. 네. 야 마이너스 50% 어떻게 손절하냐? 나 금액이 큰데. 그건 여러분들 사정이지. 왜냐하면 금액을 항상 주식은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100% 회복시킬 걸로 그냥 50%로 빨리 회복해가지고 마음 고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저 따라오세요. 하지만은 이걸로 계속 끌고 가겠다. 솔직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HAB가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비하면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긴 적이 있는데 그만큼 또 시가총액으로 가라는데 이미 HAB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외인들이 들어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외인들이 HAB가 좋아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차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인들이 들어왔다, 기관들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 가지 좀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락한다고 해서 절대 물타기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중 크게 들어가지 말자. 정말 이런 종목들 한번 물렸을 때 손실 50%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들어가셨다면 그만큼 손실 금액이 더 커졌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한 종목에 여러분들 몰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이오주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매매하심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도 쭉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앞으로 좀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가장 핫한 거는 식품 관련주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급등 보여주고 있는 삼양식품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뭐 빙그레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기존의 우리 식품주들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던 농심 앞으로 전략 어떨지 그리고 더해서 그 전문가님 그 검은 반도체라고 한다면서요. 우리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검은 반도체예요, 김이. 네. 솔직히 엔비디아 실적 그 엄청나게 좋게 나올 거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검은 반도체 김갈룬주들이 더 많이 하고 샀어요. 김이 더 좋아요. 그거 또 어디서 봤어? 참 대단해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따라 가지고 검은 반도체, 네. 김에 따라 가지고 CJ 제재단,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근데 사주 시푸드는 이게 문제야. 왜요? 사주 시푸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주 오. 시푸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윗골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사주 시푸드가 이 충선 쪽에서 제일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시푸드가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데 김 가격이 120% 올라갔어요. 와우. 여러분들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까? 뭐죠? 내가 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농협마트 있잖아요. 네네. 농협마트 가면 김 그래도 싸게 팔더라고요.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가보십시오. 저희 그거 우리 주부분들 전문가님보다 더 잘하실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하나연마트 가면은 네. 하나연 팝콘 2개, 3개 팝니다. 그리고 그래요? 저녁 마트 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에 가시죠. 그러면은 이거 남았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돈 버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검은 반도체 김 가격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식품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삼양식품이 또 오늘 한 10% 정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장 초반에 비해서 저번 주 금날 상한가에 한번 가고 나서 오늘 더 상승되고 있는데 네. 솔직히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삼양식품이 아주 더 좋은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상한가에 못 가고 2%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만큼 요즘 시장이 좀 약간 좀 수급이 많이 꼬였죠. HIV 사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슈 쪽으로 자극적인 쪽으로 이슈 쪽으로 돈들이 몰리다 보니까 농심이 삼양식품이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몇 %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14%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이슈가 있어도 시장이 그때그때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삼양식품 우리 실적 잘 냈다 했을 때도 뭐 2, 3% 상승에 그쳤었는데 이번에는 그 불닭볶음면의 열기가 굉장합니다. 이번에는 실적 잘 나왔다고 하니까 시장에 돈 갈 곳이 없어서 바로 이런 식품주들에 지금은 몰리면서 삼양식품 주가가 이거래일 연속 상한가 오늘도 15%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전문가님 이런 식품 관련주들은 약간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이랑 같은 맥락일까요? 과거 PBR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PBR 관련주들의 상승과 비슷한 현상이다. 근데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불닭볶음면 하나 보고 삼양식품에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돈 갈 곳이 있어 하는데 네. 일단 그 기준은 22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22 기준 서점을 보고 있고 네. 최근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따라 관세 14% 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네. 근데 전기자동차는 100% 부과됐는데 왜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까? 그냥 아예 우리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그냥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닐까? 아니,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요. 잘 보세요. 네네. 중국하고 태양광 패널이 관세 14% 부과됐을 때 네. 솔직히 저번 주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이 나와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주의 상승은 사실 태양광 패널의 관세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또 상승하는 것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업적인 투자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금리 때는 이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는데 고금리 때는 이자율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고금리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씩 내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지금 FOMC 회의가 발표가 끝나기 전에 기대감은 미리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그렇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을 때 수혜주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말씀 저희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아무래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치.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인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에 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상승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한번 보면은 오늘 뭐 효성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주들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수요 경기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 석유 뭐 이런 석유 관련주들 오늘 오르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 오늘 같아요. 솔직히 석유화학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네. 여러분들 흥구석유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주말에 이안 대통령이 실종됐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 타 한 달 전만 해도 네. 그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 전쟁에 대해서 네네. 막 싸웠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헬리콥터 타더니만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네네. 헬리콥터 타더니 갑자기 실종이 돼가지고 이제 그 실종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별세가 됐다고 하면은 유가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지 않겠다. 그 기대감에 지금 석유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흥구석유가 상승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원래는 흥구석유가 떨어질 자리였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안 대통령이 실종이 됐다. 헬리콥터 타다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따라 가지고 지금 흥구석유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헬리콥터를 이거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발견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사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대통령이 실종이 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석유 관련주들 오늘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래도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살아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건 또 따로 있고 또 그래도 전쟁 상황은 또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실종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이하는 또 전 세계에서 3위란 말이에요, 유가가. 그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다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맞아. 종목들은 너무나도 테마성 단발성으로 오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안전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인 투자 정보들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더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로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문가님이 네. 준비하신 또 비장의 무기 자료들이 이제 남아 시장 있는데 다음 시장은 또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네, 근데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 물 드시고 오시라고 아, 나도 물 먹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런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다시 이렇게 봤더니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로봇주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그리고 대창 2구 산업 서원 이런 구리 관련주들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니까 지금 일제히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구리 관련주들이라든지 또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들 한번 우리 공략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올라간 것만 우리 매번 올라간 것만 얘기해가지고는 뭐 그 소용이 없어요. 올라간 것만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지금 시장에서 네. 오늘 같은 날도 솔직히 구리 관련주가 똑같은 이슈에 따라서 올라간 것뿐이고 네네.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어디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어. 구리 가격이 그냥 자구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니까 구리 쪽으로 구리 관련주하고 구리가 들어가는 또 전선주 그다음에 이 전선주가 또 들어가는 변압기 이쪽으로 다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굉장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재료가 구리 관련주들이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네. 똑같은 이슈 속에서 돈들이 몰릴 곳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기사 제목에 따라 가지고 구리 관련주 쪽으로 다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HAB 여파가 어서 끝나야 돼요. 네네. 오늘도 지금 HAB가 하한가 맞았어요. 하한가 맞았고 H 여파가 어서 끝나는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HAB 쪽으로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시가총액이 계속 증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이 증발이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줘야 코스피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같이 올라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코스닥이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네. 당연히 코스피하고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HAB 여파로 코스닥이 무너지는 중이지만은 네. 이 HAB에서 나오는 수급들로 인해서 그 수급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 중소형주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돈, 리튬 플러스, 한농, 환성, 뭐
금야, 뭐 TCCT, 포스코 DS, 포스코 엠텍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분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회원 여러분들. 이 얘기 잘 들어야 어느 정도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전문가님이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를 어떻게 대비할 앞으로 것.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그 그게 중요하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HLB 사태로 인해서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워 죽겠어 아주. 그렇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일단은 리튬 관련주로는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무, 중앙첨단 소재, 세방전지, 엔캠, 세비캠 같은 종목들 오늘 장에서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금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 이동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리튬.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적어도 10%? 어디입니까? 10% 정도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적어도 어디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 시작 다가오는데 어떡하실래? 어? 반도체 중소형주 사실래? 아니면 2차 전지 중소형주 사실래?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야.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방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말은 2차 전지로 갈 것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2차 전지에 대해서만 강조하니까 저 사람 2차 전지 2차 전지 기업들 때문에 돈 받아만 간 거 아니에요. 2차 전지 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말 들으셨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2차 전지가 움직여야 국내 시장이 움직입니다. 반도체가 움직여봤자 뭐합니까? 특정 무한주만 움직이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배터리 아저씨하고 얘기하는데 난 배터리 아저씨도 모르고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시가총액, 양극재 위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그룹들이 시가총액이 다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비중을 20%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당연히 2차 전지가 상승해야 시장이 투심이 사는 거죠. 반도체 쪽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어떻게 시장 지수 투심을 움직입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2일 FOMC 의사요하고 22일날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22일날 FOMC 의사요기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CPI가 좋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최근 파워는 비둘기하고 친해졌고 CPI 둔화로 금리 인하 정책으로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FOMC 의사요기 공개된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 예매하게 얘기가 나올 거 말이에요. 또 회의가. 예매하게 나올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의사요기에 따라서 환율도 떨어질 거고 이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본격적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반드시 또 뭐가 있을까요? 뭐죠? 금리 수혜주 살펴봐야 할 섹터. 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신재생 에너지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종목이 있죠. 뭐죠? 뭐 자,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재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 순회주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이거 2차 전지가 아닌데 이거 내가 잘못했나? 그렇습니다. 이거 2차 전지 갖고 왔어 있는데 이거 이거 지금 이게 그 풍력이랑 태양광 관련주 가져오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PPT를 잘못 작성했네요. 2차 전지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요. CS 베어링, CS 윈드,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그다음에 유니슨, 동국산업, 그다음에 KPF 있고 서암기계공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왜 올라가느냐? 자, 밑에 써져 있는데 그대로예요. 금리 인하는 이자율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금리는 부정적이지만 인하에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별 사업 요소예요. 국가별 사업 요소이기 때문에 네. 고금리가 조금씩 꺾인다. 그리고 FOMC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뉘앙스를 준다 하면은 네. 여기에 따라서 금리 수혜주는 풍력 관련주 같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22일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작년 12월 14일인가 그때쯤에 나온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됐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랐던 되겠습니다.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대장주가 CS 베어링, 그다음에 CS 윈드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 차트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자, 마이너스 1.8이죠. 네. 어느 정도 22까지는 조금 조정이 있다가 어느 정도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 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닝 관련주들은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신재생 에너지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 관련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인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풍력과 태양광 두 가지 섹터로 크게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아마도 대장주는 CS 베어링과 CS 윈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 없나요? 사실 SDN이었죠. 최근에 올라간 거는. 네, 근데 SDN. SDN은 이거는 관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상가가 갔던 거고요. 네. 과거 금리 전체 수혜주는 하나솔루션 쪽으로 많이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전체 수혜주는 하나솔루션이고요. 태양광은. 그리고 관세 부분에는 SDN이라고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유망한 종목 두 가지 고르자면 SDN과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과거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장주로 올랐던 종목이고 SDN은 이번에 최근에죠.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대장이 된 것은 이번에 SDN이었습니다. 두 가지 종목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다시 대장 자리를 잡게 될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종목 하나솔루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하나솔루션 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는 요즘에 이 원전 관련주 저희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체코 원전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지금 누가 수주하느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더 기술력은 더 좋죠. 솔직히 그럼요, 말해가지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원전주에 의해 가지고 또 같이 이걸 수주를 할 수 있다. 그 기대감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원전주 쪽으로 투심이 견인이 된다고 하면 같이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움직여 주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도 원전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금리 인하 수혜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금리 인하 수혜주고요. 또 있나요? 네. 두 번째는 22일날 엔비디아 시적 공개. 네. 여기 죄송한데 여러분들 2차 전지 부분은 제가 좀 정리 못했습니다. PPT에. 그래가지고 사실 금리 정체 수혜주는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잠시 후 시간이 남을 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22일 엔비디아 시적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MD스테크가 대표적으로 좀 올라가줘야 하는데 중소형주가 이미 기대감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22일날 엔비디아 시적하고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반도체가 상승이 될까? 이러다가 또 검은 반도체 김가연주가 또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영양은 반도체가 상승을 할까? 제가 볼 때는 특정 우량주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엔비디아가 차익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향후 가이던스는 또 좋게는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가. 하지만은 좋게는 나올 거겠지만은 이미 향후 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상승이 될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래서 MD스테크를 먼저 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요. 네. 4분기하고 1분기처럼 같이 MD스테크가 엔비디아 수혜주로 같이 움직여주느냐. 그것보다는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사업 파트너로 나누어져 있었던 의료 AI 기업, JAK나 아니면은 이 GPU 쪽에서 수요 폭발로 GPU의 대체자로 해서 니베리온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에 대해서 누구나 다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게 지금 단점이고요. 솔직히 엔비디아가 시적이 좋게 나올 거는 건 아나운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 한 100분한테 물어봐도 뭐 100분 다 잘 나올 거라고 그렇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모링스라든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오히려 차익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연관된 반응이 나올까? 자칫하면 특정 우량주만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물론 중소형주들이 같이 AI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네. 뭐 솔직히 삼성 하이닉스만 올라가면 뭐 합니까? 네. 내 반도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하이닉스만 올라간 설상 얘네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이미 지금 오늘 상승하는 것도 기대감에 미리 반영이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은 약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잠시 좀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좋습니다. HB 수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반세이익이 돼야 하는데 모조리 HB 쪽이 지금 한가에 맞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저희 종목 오늘 TC스티나 포스코 MT, 포스코 DS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HB 영향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 지금 오늘 어떤 종목이죠? 자, TCC 스티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좀 보합으로 좀 마지막에 올라오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일단 장 전까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헤드날이 안 보여요. 아유 죽겠어요 아주. 헤드날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헤드날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HAB 여파만 끝나면은 먼저 에코프로가 뒷심을 발효해주고 에코프로가 뒷심을 발효해주면 코스피 쪽에 삼성 SDI가 같이 상승해 줄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TCST, 그 다음에 삼진 NAD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상승할 거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뭐죠? 자, 포스코 DS하고 포스코 MTEC을 좀 차트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MTE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포스코 MTEC은 보합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해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다 좋은 거는 아닌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스코 MT 같은 경우가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리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제휴는 많은데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제휴가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포스코 MT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주입니다. 포스코 그룹 자체 내에 뭐 리튬주 하면은 뭐 하이드론 리튬 있고 리튬 포스가 있고 금양도 있고 하지만은 중국산에 대해서 중국산 타이피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 그룹이 자체적으로 리튬을 생산하겠다 하면서 아이네트나하고도 지금 채굴권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어떤 테마든 간에 2차 전지 기술적 반등이 상승할 때는 포스코 MT하고 포스코 DS가 같이 상승합니다. 그 기간까지만 좀 주의할 뿐입니다. 지유할 뿐인데 금방 언제 그랬듯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생각 잘 하시고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이 에코프로가 좀 열쇠를 풀어줘야 돼요. 저는 에코프로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지는 않아요. 테마나 마찬가지니까요. 솔직히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우량주 하면 삼성 SDI가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열쇠를 풀어줘야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전기차 관세 100%는 국내 2차 전지한테는 호재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제 6월 달부터 대선 토론이 있어요. 그 토론하기 전에 저는 솔직히 히톨루 관련주도 제일 좋은 관련주구나 생각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이들의 분쟁 속에서 싸워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100% 정도 관세를 올렸는데 트럼프가 120% 올릴 수도 있고 또 바이든도 그럼 200%까지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쟤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국 관세 보복으로 따라가지고 또 중국이 관세 보복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리튬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리튬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원자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어떤 액션을 보여야 리튬 가격이 원자재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전기차 수요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전기차 만들 생산지는 많은데 이 원자재에 대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리튬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리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양극재에 시가총액으로 되어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원자재로 보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리튬 관련 히토류 관련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데요. 리튬 보복 관세로 공급은 없지만 수요포 쪽으로 급등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만 좀 주요할 뿐이지 우리는 누워짜리 제대로 눕고 이 종목들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PPTO는 제가 정리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PPTO는 제가 준비 못했어요. 여러분들 FMC 아까 제가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리고 FMC 회의록이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은
2차 전지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아.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도 신재생 에너지하고 똑같이 국가별로 사업하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중국이 얼마나 무서우면 관세를 100%까지 올렸겠습니까? 그만큼 중고차에 대한 수요 포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수요가 포증이 될 거예요. 전기차 주 사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다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슈가 없어가지고 그냥 밀려 떨어졌을 뿐이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다 구성이 맞춰진다고 하면은 2차 전지주는 바닥에서 상승할 거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단 몇 초밖에 남지 않아서 몇 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저희의 정보 더 많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방송 끝난 뒤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2일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로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면 대표적인 수혜주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금리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가장 피해본 게 테슬라인 만큼 아무래도 반대로 이번에는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